우리 사회를 최선의 상태로 만든다.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정말 거대한 질문이죠. 자,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학문, 후생경제학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흔히들 얘기하잖아요. 경제를 성장시켜서 파이 자체를 키우는 데 먼저냐? 아니면 지금 있는 파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게 먼저냐? 이 아주 오래된 딜레마를 경제학자들은 대체 어떤 틀로 분석하는지 그 핵심 도구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이 후생경제학이라는 분야 전체가요, 사실 이 큰 문제를 딱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나누면서 시작합니다.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이죠. 바로 여기서 이 핵심 딜레마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. 한쪽에서는 경제라는 파이의 크기를 최대한으로 키우자고 하고, 다른 한쪽에서는 모두가 공평한 조각을 갖도록 잘 나누자고 하지요. 과연 이 두 가지 목표가 항상 같이 갈 수 있을까요? 자, 그럼 효율성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걸 이해하려면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내놓은 아주 기발하고 또 강력한 아이디어를 알아야 합니다. 이게 정의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간단합니다. 만약에 누구 하나 손해보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만들 방법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회는 아직 비효율적인 상태라는 거예요. 파레토 최적이라는 건 더 이상 그런 윈윈 개선이 불가능해진 쥐어짤 만큼 쥐어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. 애는 오렌지를 원하고 배는 사과를 원하는데 마침 서로 가지고 있네요. 그래서 하나씩 교환하죠.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? 둘 다 더 행복해졌습니다. 이게 바로 파레토 개선이에요.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마침내 파레토 최적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. 파레토 최적인 결과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주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여러 좋은 결과들의 목록 앞까지는 데려다 주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단 하나의 최선인지는 골라주지 못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수많은 좋은 상태들 중에서 최선의 상태는 대체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개념, 형평성에 대한 우리의 가치 판단이 필요해지는 겁니다. 경제학자들은 이 가치 판단을 사회 후생함수라는, 말하자면 좋은 사회를 위한 레시피 같은 걸로 표현하려고 합니다. 여기 대표적인 레시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벤담의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합을 가장 크게 만드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. 반면에 롤스주의는 정반대죠.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단 한 사람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. 보시다시피 어떤 철학, 어떤 레시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사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효율성의 메뉴와 공평성의 레시피를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요? 이제 이 둘을 결합해서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단 하나의 지점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첫 단계는 경제학자들이 아까 말했던 모든 효율적인, 즉 파레토 최적인 결과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곡선 위에 쫙 그려보는 겁니다. 이걸 사회가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선택지들을 모아놓은 궁극의 메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전문 용어로는 총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리고 나면 그 궁극의 메뉴판 위에다가 우리가 아까 골랐던 공평성을 위한 레시피를 딱 겹쳐보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가능한 선택지들 중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가장 잘 맞는 단 하나의 최적점을 골라내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후생경제학에 찾으려는 이론상의 성배, 바로 제한된 극락점입니다. 경제라는 파이가 가능한 한 가장 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선택한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딱 나누어진 그야말로 완벽한 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이걸로 완벽한 답을 찾은 걸까요?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죠?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. 네,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이론이 등장을 하는데요. 이 이론들이 방금 우리가 본 이 아름다운 모델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깊은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첫 번째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입니다. 케네스 에로우라는 경제학자가 나타나서
증명을 해버렸어요. 뭘 증명했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공평성 레시피, 즉 사회후생함수라는 걸 민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딱 하나 정하는 게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요.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세요. 독재자가 있으면 안 된다. 모두가 찬성하는 건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. 뭐 이런 상식적으로 아주 당연해 보이는 원칙들이죠. 그런데 에로가 보여준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투표 시스템도 이 모든 공정한 원칙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.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. 이렇게 완벽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복잡한 현실은 또 다른 중요한 이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. 바로 차선의 이론이라는 건데요. 이 이론은 우리에게 섣부른 해결책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요. 완벽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긋나 있잖아요. 그러면 나머지 다른 조건들을 완벽에 가깝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아주 강력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지금, 진짜 과제는 뭘까요?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불완전함을 감수하고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그 상충 관계를 현명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, 바로 그것일 겁니다.